어떻게 제가 본 논문, 제 생각이 맞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거는 제가 무조건 옳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안녕하세요, 털보이사입니다. 오늘은 어깨에 대해서 얘기해 볼 건데요. 그 중에서도 회전근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전근개 파열로 진단받았거나 어깨 통증이 오래된 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흔한 오해는 회전근개 파열이 있을 때 통증이 줄었으니까 다 나았다는 생각입니다. 회전근개는 한번 끊어지면 통증이 줄어들더라도 힘줄 자체가 저절로 다시 붙진 않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오해가 있는데요. 회전근개 파열을 단순히 어깨를 많이 써서 끊어졌다거나 어디에 부딪혀서 찢어졌다고 생각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실제로 많이 써서 끊어지는 경우도 있고 부딪혀서 찢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정확히는 원인을 모르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환자분의 체질, 그리고 힘줄의 퇴행성 변화, 외상, 반복 사용이 함께 영향을 줍니다. 오늘은 회전근개 파열을 정확히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그리고 부분층 파열과 전층 파열, 이게 무슨 개념인지, 그리고 치료가 어떻게 다른지, 수술 시기를 놓치면 또는 치료를 늦게 하면 뭐가 달라지는지에 대해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래에서 자주 보는 일인데요. 처음에 어깨가 아파서 다른 병원에서 회전근개 파열을 진단을 받고요. 주사 맞고 약 먹고 도수치료를 받으면서 통증이 점점 줄어듭니다. 그렇게 돼서 두세 달이 지나면 통증이 거의 없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다 나았다고 생각하고 임의로 치료를 중단하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몇 년 뒤에 어깨가 갑자기 힘이 빠지거나 팔이 안 올라가거나 반대쪽 어깨까지 아파서 다시 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검사해보면 처음에 있었다고 하는 그런 파열이 더 커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일이 생기는 이유는 회전근개 파열의 특성 때문입니다. 회전근개는 어깨 관절을 감싸고 있는 네 가닥의 힘줄입니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네 가닥이 다 붙어서 하나의 판을 이루고 있죠. 이렇게 넓적하게 생겼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 힘줄이 손상되거나 끊어지면 처음에는 염증 때문에 통증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염증도 가라앉고 통증도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다만 끊어진 힘줄 자체가 다시 붙는다는 건 아닙니다. 통증이 줄어드는 것은 주사나 약을 먹고 또는 저절로 부기가 가라앉고 염증이 가라앉은 결과입니다. 통증만 가지고 회복 여부를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죠.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지, 팔이 끝까지 올라가는지, 무거운 물건을 들 수 있는지도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회전근개 전층 파열, 어쨌든 회전근개 파열된 모델을 갖고 왔는데요. 회전근개에 이렇게 넓적하게 생긴 힘줄이거든요. 그래서 이 힘줄이 이렇게 끊어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힘줄이 꽤 많이 끊어졌죠. 지금은 거의 4분의 3 정도 끊어진 걸 제가 표현했는데, 이 나머지 힘줄, 회전근개에 이렇게 끊어졌다고 생각하면 이 나머지 조금 남은 힘줄이 이렇게 남아서 팔을 쭉쭉 끌어당기기 때문에 잘 올라갑니다. 쭉쭉 잘 올라가요. 회전근개가 이만큼 터져도. 그래서 회전근개가 상당히 많이 끊어져도 팔이 잘 올라가는지 그것만 갖고는 알기 어렵습니다. 보통 회전근개가 끊어졌을 때 그 빈깡통 테스트를 해보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또는 책에도 빈깡통 테스트를 해봅시다 그래서 되게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팔을 이렇게 내밀어서 엄지손가락을 밑으로 하고 이렇게 들어보는 게 가능하냐 안 하냐, 이걸로 회전근개 괜찮은지 여부를 알아본다고 하는데, 함정이 이렇게 많이 끊어져도 이 남은 힘줄로 아주 잘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까지 노동을 열심히 하던 분이 오늘 갑자기 팔이 안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증이 있느냐 없느냐, 팔이 끝까지 올라가느냐, 무거운 물건을 들 수 있느냐, 이것만 갖고는 회전근개 파열을 보는데 한계가 많고, 이런 걸로 알아볼 수 있는 거는 완전히 끊어진 경우, 완전히 끊어지면 팔을 못 들겠죠. 완전히 끊어진 경우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상당히 많이 끊어진 경우는 그렇게 알기가 어렵습니다. 회전근개 파열을 진단받았다면 그래서 통증뿐 아니라 얼마나 파열됐는지, 그리고 파열이 다 됐는지 아니면 부분층으로 됐는지, 힘줄 상태는 어떤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전근개는 어깨를 움직이는 네 가닥의 힘줄이라고 말씀드렸죠. 어깨 관절은 둥근 뼈가 작은 받침 위에 얹혀있는 구조라서 원래 불안정합니다. 이건 뭐냐면요, 다른 관절들은 이렇게
잡아주거나 이건 고관절이죠. 또 무릎 관절은 이렇게 맞물려서 돌아가는 관절입니다. 물론 무릎이 이렇게까지 되진 않지만 그래도 상당히 안정적으로 돌아가는 관절이죠. 어깨는 작은 받침 위에 둥근 이런 관절이 얹혀져 있는 이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되게 불안정해요. 어느 정도로 불안정하냐면 누구든지 팔을 힘을 빼고 이렇게 축 늘어뜨리고 있을 때 누가 잡고 모르는 사이에 팍 빼면 빠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수 있습니다. 운동선수들 특히 권투 하시는 분들 아니면 격투기 하시는 분들 팔이 종종 빠지죠. 자기 펀치 힘에 쭉 빠집니다. 그런 분들은 그 전에 아마 손상이 좀 있었겠지만 손상이 없더라도 충분히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회전근개 중에 가장 문제가 생기는 것은 여기 위에 있는 극상근 힘줄입니다. 팔을 옆으로 들어올릴 때 가장 많이 쓰이는 힘줄이죠. 이 힘줄에 손상이 생기면 팔을 옆으로 들어올릴 때 느끼는 분도 있고 못 느끼는 분도 있는데 힘이 빠지는 느낌을 가질 수도 있고 힘이 전혀 안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다른 힘줄이 살아있기 때문에 회전근개 파열의 원인은 한마디로 또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어떤 분은 넘어지거나 무거운 물건 들다가 파열이 생길 수도 있고 아무 외상도 없는데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힘줄이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많이 써서 그런 건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체질적인 요인이 함께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회전근개 파열을 단순히 많이 써서 끊어졌다고만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같은 일을 해도 어떤 분은 파열이 생기고 어떤 분은 생기지 않기 때문이죠. 힘줄 자체의 체질, 그리고 회복 능력, 퇴행성 변화의 정도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회전근개 파열을 이 견봉뼈에 달아서 끊어졌다. 이렇게만 설명하는 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견봉 아래에서, 이 뼈 아래에서 힘줄이 자꾸 걸리면 자극을 받는 것은 사실이지만 모든 회전근개 파열을 그 하나 원인으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단순히 이것 때문에 그렇다는 설명은 예전에는 많이 그렇게들 설명했는데 지금은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그 중에 유전적 요인이 많이 작용한다. 이렇게들 설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할 때 진료실에서 보는 거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팔을 옆으로 올릴 때 특정 각도에서 통증이 심해지나 보통 60도에서 120도 각도에서 가장 아프고 더 올라가면 다시 통증이 줄어드는 패턴이 있습니다. 근데 힘줄이 다 끊어져도 상당 부분 끊어져도 아프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참고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아프다가 더 올리면 안 아프고 이거는 그냥 참고만 하셔야 되고 어깨 힘이 약해지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누운 상태에서 팔을 올려주면 올라가는데 본인 힘으로 올라가려고 하면 이렇게 하다가 힘이 없어서 떨어지는 경우죠. 근데 이거는 힘줄이 완전히 손상돼서 다 끊어져야지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만 갖고는 정확히 알기 어렵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통증인데요. 아픈 쪽 어깨로 누웠을 때 통증이 심해지고 그것 때문에 깨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오십견에도 나타나고 충돌증후군, 슬랩병변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만 갖고는 병들을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영상 검사를 많이 쓰는데 하나 MRI를 씁니다. 초음파는 외래에서 빠르게 확인할 수가 있고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고요. 파열 여부 그리고 파열이 어느 정도 됐나 그런 걸 봅니다. 그리고 MRI는 파열됐으면 그 두께가 어떤지 크기가 어떤지 힘줄이 뒤로 말려 들어갔는지 그리고 근육이 위축됐는지 지방으로 바뀌었는지 이런 것까지 다 볼 수가 있고 전체적인 구조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상 검사 없이 즉 MRI나 초음파 같은 거 없이 진단할 수 있는지 회전근개가 끊어진 걸 알 수 있는지 그런 걸 묻는 분이 많고 진찰만으로 그걸 알아봐 주길 원하는데요. 근데 진찰로 의심은 할 수 있는데 그게 정확히 다 끊어진 건지 아니면은 부분적으로 끊어진 건지 파열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근육 위축이 진행됐는지는 영상 없이는 알기가 어렵습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통증의 정도보다 기능과 영상 소견을 함께 봐야 되는 거죠. 특히 치료 방향을 정할 때는 파열이 힘줄 두께의 일부만 됐는지 아니면 힘줄을 전체를 관통했는지를 잘 봐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힘줄 두께가 있다고 하면 다 뚫렸는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회전근개 파열을 설명할 때 가장 먼저 구분해야 되는 것은 부분층 파열과 전층 파열입니다. 보통 회전근개를 얘기할 때 그냥 부분 파열이냐 완전 파열이냐 이렇게만 얘기하거든요. 근데 완전 파열이란 말도 잘 쓰지 않고 그냥 부분 파열이다. 부분 파열은 수술이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수술이 필요 없는 파열은 부분층 파열입니다. 그리고 수술이 필요한 파열은 전층 파열이죠. 이거를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고민하다가 압박붕대로 만들었습니다. 회전근개 다시 보시죠.
여기서 보시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둥글게 어깨, 그러니까 팔뼈의 머리 부분을 둥글게 감싸고 있는 납작한 이런 힘줄이 회전근개입니다. 근데 이 회전근개가 부분층 파열이냐 전층 파열이냐가 되게 중요한데요. 부분층 파열은 이 회전근개 이 전체 두께에서 이런 식으로 파열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운데만 파열된다든지 아랫부분만 파열된다든지 아니면 위쪽만 파열된다든지 해서 일부 남아있고 이렇게 일부가 틀어진 경우를 얘기하죠. 그래서 이렇게 부분층 파열만 된 경우에는 수술을 바로 진행하지 않고 수술보다는 보존적 치료를 먼저 합니다. 약물치료, 주사치료, 도수치료, 어깨 주변 근육 운동을 살살 해가면서 통증과 기능을 회복시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부분층 파열 중에서도 거의 껍데기만 남은 경우 그리고 힘줄이 너무 안 남은 것 같다고 하면 그때는 수술을 하는 게 더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분층 파열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점점 파열된 범위가 안쪽에서 넓어지는 경우는 큰 이익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부분층 파열은 이렇게 있으면 수술을 안 하고 좀 지켜보는 편입니다. 그래서 MRI나 초음파를 계속 보면서 이 부분층 파열이 더 많아지는지 전층으로 진행되는지 보는 건데요. 전층 파열에서는 수술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게 좋습니다. 힘줄이 두께 전체로 뚫린 상태라면 시간이 지나면서 이 파열이 커질 수밖에 없고 끊어진 부분은 이렇게 쭉쭉 늘어나기 때문에 이 힘줄에 붙어 있는 근육은 점점 약해지고요. 그리고 근육이 위축되고 근육 자체가 지방으로 바뀌어서 떠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전층 파열이면 무조건 수술해야 되냐? 그건 또 아닙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것이 수술을 안 해도 된다 그런 게 아닙니다. 전층 파열이면 수술을 웬만하면 해야 되는데 나이가 매우 많거나 몸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수술을 견디기 어렵거나 아니면 마취조차 하기 위험하거나 아니면은 난 수술이 너무 싫은데 활동량도 거의 없고 그리고 팔 거의 이렇게 많이 쓸 일이 거의 없고 통증도 거의 없는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보존적 치료로 좀 지켜봅니다. 그리고 또 이미 너무 오래된 대형 파열이라 대형 파열은 이거보다 더 찢어져서 거의 남아있는 게 없을 때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봉합이 어렵겠죠. 이미 이게 끊어져서 이렇게 돼서 오래되면요. 이게 다 녹아버립니다. 힘줄이 또. 그래서 녹은 힘줄 어디서 찾아서 이렇게 꼬매야 되는데 이 힘줄을 꼬매는 것이 꼬매도 힘줄이 약하기 때문에 붙어있질 않고 자꾸 끊어집니다. 그래서 이때는 어차피 수술을 해도 어렵기 때문에 이때는 인공관절을 하는 경우는 있어도 너무 안 좋으면은 꼬매는 시도를 안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통증만 조절하고 환자분이 정 불편하면 인공관절을 한다. 그래서 치료 방법이 좀 달라지는 거죠. 아예 포기하는 겁니다. 회전근개는. 그런 경우는 있어도 전층 파열은 그냥 괜찮아요. 수술 안 해도 좀 볼게요. 그렇게 하는 거는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여러모로 유리하고 그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분층 파열은 보존적 치료를 하는 경우가 많고 전층 파열은 수술을 우선 검토해야 됩니다. 의견이 다른 선생님들도 있을 수가 있고 그분들의 말이 또 맞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제가 본 논문, 제 생각이 맞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거는 제가 무조건 옳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정말 오해가 많기 때문에 이런 말을 드릴 수밖에 없네요. 그래서 최종 결정은 나이, 활동량, 파열 크기, 근육 상태, 환자분의 전신 상태를 보고 결정합니다. 어떻게 결정하냐면 나이가 젊고 앞으로 일을 해야 되고 운동하고 싶고 그런 분들은 전층 파열이면 전층 파열이 범위가 크든 작든 무조건 수술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분층 파열이면 분들도 좀 지켜볼 수가 있습니다. 회전근개의 전층 파열에서 수술이 필요한 경우라면 그리고 또 수술을 결정했다면 시간이 중요한 거죠. 수술 후의 재활이 회전근개선 중요합니다. 봉합한 힘줄에 단단히 붙는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보통 한 3개월까지는 되게 조심해야 됩니다. 너무 일찍 무리하면 재파열 위험이 올라가고요. 보조기 착용과 재활 일정을 상의해서 단계적으로 꾸준히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제가 굉장히 제 생각에 굉장히 좀 거북한 그런 말이 좀 있는데요. 회전근개 파열이 있을 때 운동으로 회복하세요 라는 말은 굉장히 저는 좀 거슬립니다. 그리고 회전근개 파열이 있을 때 스트레칭이 좋은 게 있습니다. 그러는데 회전근개 파열이 있을 때 사실 부분층 파열은 정확하게 회전근개 파열로 보지 않는 선생님들도 많기 때문에 이거보다는 보통 회전근개 파열을 말할 때
이 전층 파열을 얘기한다고 하면 전층 파열 중에 완전히 다 끊어진 거 말고 전층 파열 중에 부분 파열을 얘기하고 있는 거라면 운동이나 재활 아니면 스트레칭, 그리고 주사 이런 걸로 회전근개 파열을 계속 보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수술을 견딜 수 있고 젊은 사람들이라고 하면요. 전층 파열이라는 것은 회전근개가 상당히 많이 끊어졌다는 얘기는 아니고 단순히 뚫렸다. 그리고 뚫렸기 때문에 점점 진행될 확률이 높고 어깨에 계속 문제를 만들고 힘을 쓰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때는 수술하는 게 유리하다. 이렇게 오늘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회전근개 파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털보 의사였습니다.